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는데 한두 마디 안부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방의 자기 자랑 대잔치가 시작됩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부터 이번에 맡게 된 중요한 프로젝트, 자녀의 성적,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에 대한 무용담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죠. 처음에는 예의상 웃으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어가면 슬슬 한계가 옵니다. 시계를 힐끗 보기도 하고 와 진짜 좋겠네 라며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해보기도 하죠. 심지어 대화의 화제를 돌리려고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운을 떼보지만 상대방은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다시 자기 이야기로 가로챕니다. 그래? 근데 내 경우에는 말이야, 이쯤 되면 불쾌함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지루해하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눈치를 줘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차마 드러내지 못한 지독한 심리적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탈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아주 작고 초라하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취약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기 자랑은 일종의 심리적 갑옷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믿을 만한 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끌어모아 억지로 자존감을 부풀리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물을 채울 수 없으니 타인의 감탄이라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나르시시스틱 공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내면의 초라함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눈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뇌가 그 신호를 거부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루해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자랑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눈치입니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내도 왜 모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의 마비입니다. 공감은 크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뉩니다. 상대의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게 정서적 공감이라면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인지적 공감이죠. 자기 자랑에 매몰된 사람들은 대화 중 뇌의 에너지를 오로지 다음에는 무슨 자랑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할까를 구상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언어적 신호, 표정, 몸짓, 한숨 등을 처리할 CPU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왜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루해서 인상을 찌푸린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저 사람이 질투하나 보네? 내 이야기가 너무 수준 높아서 못 알아듣나? 라는 식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무시와 눈치를 열등감의 표현으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괴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정복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그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섞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 타인의 입을 막고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게 함으로써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힘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은 사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관객을 앞에 세워두고 내가 만든 완벽한 나의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것이죠. 관객이 박수를 치지 않거나 하품을 해도 연극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극이 멈추는 순간 분장을 지운 자신의 맨 얼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라는 말 자주 하시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수치심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우월적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깊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반대로 아주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는 눈치는 그들에게 너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은 반성하지만 이들은 더 강한 공격으로 응수합니다. 자신의 수치심이 건드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발악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회색돌 요법을 사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찬사나 감탄 혹은 격렬한 비판 같은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가장 무서운 대처는 무관심입니다. 자랑이 시작할 때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래요, 그렇군요 같은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하며 여러분을 재미없는 관객으로 만드세요.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곧 다른 연료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눈치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1시까지는 들어가 봐야 돼서 다음에는 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기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를 고쳐주려는 노력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깊은 결핍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상담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배고픈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며 연민과 거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과 실력은 은은한 향기처럼 배어나온 알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무례한 자랑 때문에 마음이 지쳤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오늘 하루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참 힘들게 연극을 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타인의 자랑질에 여러분의 귀한 자존감을 내어두지 마세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자랑꾼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다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